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약간 이제 복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약간 들으면서 저번에 뭐뭐뭐 했었구나 이런 걸 이제 한번 머릿속으로 조금 정리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죠? 실간 기준으로 어저께 했던 거 조금만 요약을 해보면은 우선은 물리량으로 등장하는 단어의 벡터가 많기 때문에 벡터에 대한 관계들을 정리를 했었고, 벡터하고 이제 스칼라 두 가지가 있으니까 더하기도 해보고 빼기도 해보고 곱하기도 해보고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종류에 따라서 연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요 벡터인 경우에 벡터 연산 꼭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운동 파트에서 이제 운동을 표현하게 되는 가장 메인이 되는 물리량이 이제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정의,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 속력이면 이제 스칼라 값인 거리로 대입을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 가속도, 요 속도가 변할 수 있는 가속도,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여기에서 변이라는 거는 단순 무식하게는 속도와 흘러간 시간의 곱, 여기서 마찬가지로 단순 무식하게는 요 속도 변화라는 건 가속도와 시간의 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요쪽 우리 처음에 정리할 때 요런 꼬라지의 공통점이 변화율이죠, 정의가. 널찍한 구간에 대해서는 평균 기울기를 떠올리시면 되고, 순간적인 변화율은 순간 기울기를 떠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곱하기의 꼴로 정의되는 아이들이 사실상 면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y축에 해당하는 속도나 가속도가 일정할 때만 단순 곱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고, 변화할 때는 실질적으로 적분을 해야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식에 매몰되면은 그 관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율이나 면적이 정의인 아이들은 설령 그래프가 안 그려져도 그래프에서의 관계야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보는 게 좋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가속도 등장했기 때문에 힘과 운동의 중요한 정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R자임은 MA라는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짧게 정리를 했었죠. 오늘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 아이하고는 늘 함께 고민하셔야 되고, 그죠? 함께 존재할 것이고 항상 방향이 똑같을 거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속도다 라고 하면은 큰일 나니까 속도를 변화시킨다 라는 게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R자임과 가속도는 속도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마무리 하시고,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난리네, 아주 그냥. 자, 우리 이제 마지막쯤에 등가속도, 목이 왜 이러지? 직선 운동 이제 하다가 소개만 드리고 이제 쓱 마무리 했었는데, 거기를 요건 또 단골로 정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조금 큰일이 난 게, 저도 이제 강의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애매해져 버린 부분이 있는데, 물리에도 삼각함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진동과 관계는 아이들은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정리를 하고 어떤 계산 등도 하고 이렇게 될 건데, 삼각함수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그 수가 파이라는 아이가 이제 들어가죠. 그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안에 들어간 자리가.
근데 얘가 구글에서 몇 년 전부터 개발했었다라고 그랬는데 양자 컴퓨터 해가지고 컴퓨터링을 했는데 이게 끝나지 않는 그 순환소수가 돼야 되는데 끝자리를 찾았대요. 그래서 파이가 더 이상 파이가 아닌 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거 이제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일단 수학은 좋댔고요. 물리는 반쯤 좋댔고요. 늘 얘기하지만 저는 항상 발음이 히읗 받침입니다. 히읗 받침. 오해하지. 좋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저쪽 진도를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듣네. 만우절이라 그냥 한 번 다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욕하지 말고 존경하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욕은 하지 마시고. 아니 이 똑같은 걸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당해가지고 그래서 야 어떻게 해 이랬는데 만우절이잖아 이러더라고. 미친놈이. 자 실험돌이 죄송하고요. 그럼 일단 식 정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시간에서 속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가속도에 대해서 싹 넘겨버리면은 이게 이제 나중 속도고 제로 첨자 들어가는 처음 값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죠. 처음 속도. 그럼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니까 속도의 변화라는 뜻이고 그걸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냥 가속도에 대한 정의예요. 그걸 이제 약간 애들려서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일단 오늘까지는 이렇게 쓸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할 때 변이 구하는 정리가 요런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관계에서 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은 그게 변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t 탁 튀어나오고 여기가 t니까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t제곱 이렇게 등장이 되시겠죠. 그래서 얘도 그냥 식정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소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무식하게 t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냥 t제곱에다. 그래서 쭉 정리하면 이 식이 그냥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매번 정리해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편의상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등가속도 직선운동 했을 때 평균속도가 구간의 시작 속도와 끝날 때 속도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된다. 그럼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걸린 시간에 대한 총 변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쪽을 그냥 정리를 한 걸 거예요. 아마 식적으로는 그렇게 될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평균 속도라는 아예 요게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해당 구간에서 이 아이가 변하지 않는 값이었으면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동일한 그 시간대에서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해당하는 값. 그래서 이 평균 속도는 분명히 가속도 있는 운동을 했는데 등속도 운동을 했다 라고 간주할 수 있는 속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 식들이 많은 걸 봐도 눈치를 채셨을 거고 속도가 변하면 계산도 오래 걸리고 귀찮은데 등속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속도가 있으면 직관적이고 편하겠죠. 그래서 얘가 활용도가 늘 1순위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얘는 순간속도이기도 해요.
언제 순간 속도냐면, 요게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릴 건데,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건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 시간을 절반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시면은 절반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랑 나머지 절반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랑 똑같겠죠. 가속도가 지금 일정하니까. 그래서 표현은 조금 없어 보이긴 한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을 못 찾아서 해당 구간의 정가운데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 그냥 뭐 너무 외우는 느낌으로만 보면 눈에 확 와닿지 않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운동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은 쉽게 눈에 보이고 정리도 좀 잘 되실 거예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어떤 운동이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편의상 여기 뭐 1초, 3초, 여기 10m/s, 여기 30m/s 라고 합시다. 그냥 값을 놓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구간 1초에서 3초까지의 구간을 볼게요. 그럼 1초에서 시작하는 속도는 10m/s, 3초 끝날 때 속도는 30m/s이기 때문에 요거 써먹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0, 30 나누기니까 20m/s죠. 평균 속도가. 그럼 20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흰색으로 표현되는 이 사다리꼴의 면적과 오렌지색으로 표현되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똑같죠. 요거를 잘라다 여기다 붙이면은 어차피 똑같은 값이 되니까 그럼 같은 시간 동안의 면적이 똑같은 값이 되죠. 그죠? 그게 등속도로 간주할 수 있다 라는 의미. 즉 1초에서 3초까지 만약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면에 해당하는 속도가 20 정 가운데의 속도죠.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이것도 그냥 판단이 되죠. 여기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면 이 y 값의 가운데 값은 이 직선에서의 가운데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쭉 내리면은 이 x축상에서도 가운데 값이 될 거니까 2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20m/s죠. 그래서 구간의 정가운데 시간에서의 속도이기도 하더라.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용으로는 일단 여기 한 80% 이상을 차지를 할 거예요. 등속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다. 계산도 편하고 비교하기도 편하고 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해당하는 문제임을 간파를 했고, 근데 얘를 쓸 여지가 눈에 보이면 다른 거 건드리기 전에 평소의 습관 자체를 이걸로 먼저 풀어봐야지를 자꾸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물리 쭉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편하고 빠릅니다. 등속으로 볼 수 있으니까. 습관 자체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자, 그 정도로 일단은 소개를 마무리를 해드리고,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아이들 시간 빼고 100%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강의하는 동안에 이 식에 있는 S 내지는 델타 S를 거리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변이고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이 거리로 바꿔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입니다. 특히 S 내지 델타 S가 변입니다. 변이는 벡터죠. 그리고 요거까지 말씀드렸었죠. 여기에 질량 없다.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무거우면은 속도가 덜 변해야 되고 막 이런
이상한 상상을 하시는데 기계적으로 일단은 그냥 저하고 정리한 대로 자꾸 접목하시면 돼요. 자기 고정관념 가지고 그 안에서 자꾸 돌려봐야지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리한 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했었죠. 무거운 사람하고 가벼운 사람하고 동시에 자유낙하를 하면 이론상으로는 똑같이 떨어져. 왜? 동일한 가속도 운동을 할 거니까.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당구장 표시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잘 써먹어야 돼요 라고 강조 한번 해놨죠. 그래서 이 내용 다시 한번 거기 밑에 써 있을 거예요. 해당 구간을 등속도로 운동했다 라고 간주할 수 있는 속도에 해당이 되고, 특히 가운데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가 색깔 처리해 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예제 간단하니까 같이 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1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던 질량이 1kg인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10N의 힘을 가했다. 시간 나왔네요. 그럼 3초 동안 물체의 변이의 크기는? 자, 그러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이 1kg짜리 아이가 오른쪽으로 운동했었다라고 했죠. 10m/s로 요 순간에 움직이고 있는데, 요때 이 아이한테 다른 색깔로 할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10N 힘이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R좌임은 MA 운동 방정식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고로 가속도는 크기만 쓸게요. 10m/s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1kg이니까. 그죠? 지금 눈식구 찾아봐도 연직 방향 어차피 합이 0이 됐고, R좌임은 10N으로 왼쪽 방향으로 있으니까 R좌임 10N은 질량 1kg 곱하기 가속도. 가속도는 10m/s의 제곱. 자, 그래서 질문은 3초 동안의 변이. 그러면 당연히 요 테크 탈 수 있는 게 당연히 이제 그래프로 그려서도 접근할 수 있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할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깔끔하게 그려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식정리를 방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요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 요 아이도 나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변이가 초기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야. 여기에 넣어도 상관은 없죠. 그럼 초기 속도 오른쪽을 만약에 플러스로 두면 10m/s 곱하기 3초 더하기 2분의 1. 근데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그럼 3초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해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습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평균 속도로 우리가 해설을 내가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어요. 해설을. 그러면 저기 있으니까 한 번 더 쓰지 않고 바로 갑시다. 그러면 요 순간의 속도는 10m/s고, 그 다음 3초가 흘렀다. 3초가. 이제 아마 왼쪽으로 계속 R자임이 있고, 즉 왼쪽으로 가속도가 있으니까 이게 쭉 느려지다가 속도가 0 됐다가 왼쪽으로 빨라지면서 어딘가를 통과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쉽게 봅시다. 쉽게. 너무 식으로 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10m/s인데 왼쪽으로 가속도가 10m/s의 제곱이에요. 그럼 1초당 왼쪽으로 10m/s씩 속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1초 지나면 속도가 0 되겠죠. 왼쪽으로 10만큼 변할 거니까. 거기서 다시 1초가 지나면 왼쪽으로 10. 거기서 또 1초가 지나면 왼쪽으로 20이죠. 그래서 3초 후에 이 아이의 속도는 왼쪽으로 20m/s예요. 그냥 공간적으로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그냥. 그러면 2분의 시작할 때 속도는 10m/s, 끝날 때 속도는 30인데 20이구나.
20인데 요게 방향이 반대니까 요거는 오른쪽, 요거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곱하기 시간 해버리면 변이죠.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등속도니까. 얘를 썼다 등속도처럼 생각했다니까 단순히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변이를 끝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5m, 원래 위치에서 우리 그림상으로는 왼쪽 방향으로 15m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가 최종적인 위치가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자, 정리가 되셨으면은, 자, 오늘의 이제 또 세진도, 이제 변리사 시험 기준으로는 되게 빈출까지는 아닌데 간간히 나오기도 하고, 뭐 올해 내년에 또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중력장 운동이란 타이틀이 있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가 운동하는 거를 중력장 운동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지구 표면 근처에서 물체가 깔짝깔짝깔짝거리고 운동을 하는 거. 그럼 여기에서 특히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은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던 간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온전히 중력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표면 부근에서는 지구 사이의 거리 변화가 거의 없는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얘를 mg 이런 꼴로 표현을 하죠. 물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는 아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표면 부근에 있는 물체는 중력을 mg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중력이라는 힘이 연직 아랫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으로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무관하게 운동하는 내내 이 아이는 R자임을 아랫방향으로만 받아요. 그죠? 근데 특히 물체를 비스듬히 쏘아 올리거나 하면은 이 물체의 운동 방향하고 이게 계속 변하기도 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 방향하고 요거를 그냥 합해가지고 보면 복잡해져요. 너무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편하게 보려고 편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컨셉 자체가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복잡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편하니까. 왜? 수직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을 하니까. 그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R자임이 중력이고 안 변하죠. R자임이 일정하고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고 그래서 수직 방향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돼요. 이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되겠죠. 물론 아랫방향일 겁니다. 그럼 수평 방향은 R자임이 없죠. 그죠? 중력이라는 거는 수직으로만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아무래도 가속도가 있으면서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는 걸 있는 그대로 함수화하는 거는 공학에서는 할 일이고 시험용 물리는 그게 더 귀찮으니까 우리 계산기 쓸 것도 아니니까 편하게 보자. 그래서 x, y로 분해해서 생각하니까 훨씬 편하더라. 그러면 x 방향은 등속이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y 방향은 위로 올라갔던 밑으로 내려가고 있던 간에 어쨌든 직선으로 움직이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R자임 내지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아이를 그냥 마음껏 써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게 기본 컨셉이죠.
그리고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이런 중력장 운동, 지표면 부근에서 운동을 할 때, 그럼 지면에서 떠서 날아다니다가 다시 지면에 부딪히고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 그 운동하는 시간을 떠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채공 시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는 요거는 조금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수직 성분, Y방향 성분이 운동 시간을 결정을 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 낮은 데서 떨어뜨리면 운동 시간이 작고요.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어이구, 여기까지 떨어뜨릴 걸. 못 잡을 걸. 운동 시간이 길죠. 위로 던질 때도 마찬가지. 얕게 던지면 짧은 시간 동안 운동하고, 높은 데까지 던지면 오랫동안 운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Y값 자체가 운동 시간을 항상 결정을 하는 거예요. X값 자체는 운동 시간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이제 기본 컨셉을 가져가시면서 넘겨보시면 19페이지에 사실상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중력장 운동의 내용 전부 다예요. 그래서 그 빨간색 박스 째려보니까 X방향은, 수평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해. 식도 확인해 보니까 X방향의 속도 계속 일정한 값이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 Y방향은 중력가속도 G, 아랫방향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약속하기를 당분간은 진도 나갈 때 위아래 있으면 윗방향을 플러스 부호로 두기로 했으니까 거기 전부 다 G라는 부분을 마이너스 G로 표현을 했죠. G라는 I는 정확한 값은 약 9.8m/s의 제곱인데 그걸로 주는 건 조금 드물고 보통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크기는 10m/s의 제곱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많이 줘요. 외워야 될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값이니까. 근데 만약에 9.8로 나오면 어떡하죠? 10으로 계산한 다음에 제일 가까운 값을 고르시면 되겠죠. 항상 계산은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게 내용의 전부 다예요. 이제 나머지는 정리하고 그 중에서는 정리하면서 대응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요거는 좀 알뜰하게 외웁시다 라는 거를 몇 가지를 이제 추천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컨셉을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력장 운동은 케이스가 가만히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운동, 그걸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직 윗방향으로, 연직 상방으로 물체를 쏘아 올린 거, 올라갔다가 찍고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수평으로 물체를 던져버린 거, 그러면 이제 포물선 궤도로 가져갈 거예요. 그 다음에 비스듬히 쏘아 올린 거, 완전 포물선 궤도가 되겠죠. 이것 외에도 수평 방향에 대해서 약간 비스듬히 아래로 던질 수도 있죠. 그죠? 요렇게, 요거부터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로 나가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복잡한 것까지는 안 물어볼 거기 때문에 기본 유형에 대해서만 대비를 조금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자유낙하. 자, 자유낙하는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리는 운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들고 있다가 손을 놔버렸다. 그럼 점점 빨라지면서 나중에 지면과 부딪히겠죠. 자, 이때 지면에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라지티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면에 부딪히는 순간의 속도를 라지 V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요건 대놓고 정지 상태에서 아랫방향의 가속도 G로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 외웠다라고 가정하고 식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1번식 V는 V0 플러스 AT인데 그러면 최종 속도는 자 초기 속도는 0이니까 그럼 이제 부호도 좀 살려서 씁시다. 부호도 마이너스 G 운동시간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G 자체가 어떤 절대값 10m/s 제곱이라는 크기만 표시하라는 얘기라면 이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가 등장했다? 맞죠? 최종 속도가 아랫방향이니까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속도 라지 V가 된 거야 라는 의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자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역시 초기 속도 V0는 빵이니까 그러면 변이는 아래쪽으로 H만큼이죠. 느낌 살려서 아랫방향으로 H V0t 빵 날라갔고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G T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러면 2 마이너스 G 마이너스 H 2AS 즉 기호 자체 안에 부호가 안 숨어 있다고 가정하고 G나 H를 그냥 절대값으로 두고 방향 표시까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연습용으로 해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당분간 약속한 것 자체가 윗방향 플러스 아랫방향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아랫방향에 마이너스를 살려서 지금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나중 속도의 제곱 여기 왜 마이너스 안 붙여요? 마이너스의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죠. 빼기 빵이죠. 초기 속도가 0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나왔으니까 평균 속도도 있으니까 평균 속도 그러면 이 구간의 평균 속도 처음부터 끝을 통으로 따지게 되면 2분의 빵 플러스 마이너스 라지 V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평균 속도는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잘 써먹어야 되는 정리 두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 두 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암기는 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외우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어차피 이 식 자체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랑 똑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워야지 그런 느낌 없어도 그냥 나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식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충돌하는 순간에 속력이 루트 2gh다.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금세 정리가 됩니다. 평균 속도는 뭐 늘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를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자 이제 절대값만 표시를 할게요. 절대값만 따라서 시간 자체는 스칼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게 이상하죠. G분의 지면에 충돌하는 순간의 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식을 정리하시면은 루트 G분의 2 곱하기 떨어뜨린 높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 이것도 절대값이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겠구나.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운동 시간에 대한 요 정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 대비하는 분들 다 외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꼼꼼히 외우셔야 되는데 요때 꼭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이 식 안에는 최고점이라는 게 녹아들어 있어야 돼요. 최고점이라는 게. 그냥 극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중간 어딘가 통과할 때 속력 뭐 스몰 v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거 외워서 대입하셔도 돼요. 최고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지면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갖다가 쓰시면 안 돼요. 왜? 여기가 최고점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짧게 정리된 이유는 이게 등가속도 직선운동 정리한 거죠. 초기 속도가 0이어서 V0라는 게 0이어서 짧게 정리된 것 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내가 시간 계산하겠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초기 속력인 거예요. 이게 처음이니까. 여기 초기 속력이 있으니까 식이 이렇게 짧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면 생각보다 잘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고점에서부터 따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 안에 최고점이라는 게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연직 상방으로 던져버린 운동도 정리를 할게요. 교재는 이제 수평으로 던지는 게 먼저 나와 있는데 이걸 그냥 먼저 합시다. 자, 왼쪽이랑 비교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면에서 초기 속력 라지 V로 쏩니다. 그럼 쭉 올라가다가 최고점을 찍고 그때 올라간 높이를 왼쪽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라지 H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다시 쭉 떨어져서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은 라지 V가 돼야 되겠죠. 물론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나하고는 정리 안 했으니까 배운 걸로만 왜 라지 V로 쐈을 때 옆에 있는 H만큼으로 올라가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배운 걸로만. 여기서도 가속도는 아랫방향으로 크기가 G고요. 여기서도 가속도는 아랫방향으로 크기가 G로 동일합니다. 동일한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하필 라지 V의 속력으로 쐈다. 그래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를 따진다. 그럼 속도 얼마큼 변했습니까? 라지 V만큼 변했죠. 라지 V만큼 감소했죠. 크기가. 그죠? 그럼 라지 V만큼 감소하는 데 걸린 시간, 여기서는 라지 V만큼 증가하는 데 걸린 시간 똑같죠.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니까. 속도 변화의 크기가 똑같이 일어났어? 그러면 동일한 가속도라면 시간도 똑같이 흘러가야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저기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똑같아야 돼요. 그럼 왜 H냐? 평균 속도 갖다 써먹읍시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니까 여기에 올라가는 동안의 평균 속도 2분의 V, 저쪽에 내려가는 동안의 평균 속도 2분의 V 똑같죠. 크기가. 시간 똑같이 걸렸죠. 평균 속도, 등 속도로 간주할 수 있는 속도. 근데 시간도 똑같아. 변이의 크기도 똑같아야죠. 그죠? 속도 곱하기 시간이 변이 내지는 거리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H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운동한 시간도 올라가는 동안에 동일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찍고 내려올 때는 그냥 자유낙하이죠. 저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지 상태에서 라지 V가 될 것이고요. 시간은 T만큼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는 그냥 하나 정도를 주의하면 되겠네요. 이때 운동 시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왕복한 거니까 올라갔다 내려온 거니까 곱하기 2가 있어야 되겠네. 요 정도를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 외워야 돼요 라고 얘기한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 자, 그 다음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 자, 한 높이 H라고 두고 요 높이에서 어떤 물체를 정확하게 수평 방향으로 V0로 쏩니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H인 지점에서.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컨셉이 뭐냐면 자,
자, 이제부터는 X방향의 움직임도 있고 Y방향의 움직임도 있으니까 나눠서 볼 거야. 그게 더 편하니까. 이 자체를 그대로 방정식을 만들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중학교 때 처음 배우나? 포물선이라는 2차 방정식이 물리에서 원래 나온 거예요. 물리 그 궤도의 운동을 따져서 만든 게 포물선 2차 방정식이에요. 그걸로 하시던가 라고 하면 혹시 그걸로 할까봐 안 되겠다. 그걸 하지 마시고 나눠서 보는 게 편하다. 그러면 X는 X만 밑으로 떨어지는 거 신경 안 쓰면 X로는 등속이니까 그냥 V0로 일정한 속력으로 쭉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Y는 Y만. 그럼 X 확 눈에서 지워버리면 Y는 초기 조건이 정지죠. 그래서 자유낙하. 그냥 이 운동이에요, 이 운동. 그죠? 그러면 이때 채공시간,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는 이걸로 표현하자면 루트 G분의 2H. 근데 물론 G분의 요 지면에 충돌하는 순간의 속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Y로 해야죠. Y로. 여기 분명히 이렇게 비스듬히 충돌을 할 거기 때문에 분해하면 Y방향, X방향 속력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등속이니까 V0고, 그죠? Y방향은 뭘만큼 빨라져 있겠죠. 그죠? 요 값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운동시간은 Y 성분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Y 성분으로만. 그죠?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쉬운 단계 문제다. 그럼 이제 흔하게 많이 물어보는 게 요거.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근데 여기는 외우는 거 아니고 컨셉. 수평방향은 등속도 운동하니까 변이 내지 거리가 속도 곱하기 그냥 시간이죠. 단순 계산. 그죠? 그러면 수평방향의 속도 V0라고 우리가 표시했으니까 요거 곱하기 운동시간. 얘 쓰거나 뭐 얘 쓰면 되죠. 문제 나와 있는 조건에서 좀 더 구하기 쉬운 걸로. 그죠? 여기도 외우는 게 아닙니다. X, Y를 분해해서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무리로 싹 정리하고 예제를 볼게요. 비스듬히 쏘아 올린 문제. 자, 그래서 지표면의 한 지점에서 물체를 지면과 세타의 각도로 V0로 쏘아 올리게 되면 대략적인 궤적이 이런 포물선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역시 컨셉은 분해해서 볼 거다. 그게 편하니까. 그러면 X방향은 등속도, 그럼 X 날리고 Y만 신경 쓰면은 위로 쏜 거네요. 어디 갔니? 얘예요, 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방향의 일정한 속도 하나를 추가하면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X방향 일정한 속도 추가하면은 이 그림이 되는 거고. 메인 내용은 저거밖에 없는 거야. 얘는 자유낙하 한번 뒤집은 거 더 있는 거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의 내용은 요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걸 조금씩 다른 케이스로 만들어 본 것 뿐이죠. 자, 그러면 X방향 먼저 정리합니다. X방향. X방향은 등속도다. 등속도. 그래서 출발할 때 내가 속도를 분해해서 볼 필요가 있네. X, Y로 나눠서 볼 거니까. 여기가 V0 세타 쪽, 그래서 코사인 세타, 세타 옆쪽 Y방향 크기는 V0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든 순간에 X방향의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입니다. 일정한 속도. 그 다음 Y방향은 중력가 속도 G에 등가 속도 직선운동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식을 다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다 갖다가 써도 상관이 없다. 근데 그 중에서 운동시간만 쓱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속도 이용해서 표현하겠다. 그러면은
G분의 요거 생각해 보시면 요 속력이랑 같죠? 출발할 때 속력과 도착할 때 Y방향 속력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G분의 출발할 때 내지는 도착했을 때의 Y방향 속력은 V0 사인이죠. 운동시간은 Y 성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죠? 내지는 뭐 루트 G분의 EH 갖다가 써도 돼요. 최고점까지 높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얘는 안 헷갈리는데 여기 헷갈린다기보다는 자꾸 까드셔. 뭐가 맛있는지. 더블이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오케이? 이런 것만 조금만 주의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또 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종종 물어보니까 걔를 정리를 해보면 수평 방향이라 X방향 얘기하는 거라 등속도니까 따라서 X방향 속도, 등속도 곱하기 운동시간 요게 기본입니다. 요게 기본. 그죠? 그리고 사실 이렇다라고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X방향은 등속이야 라는 거를 내가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운동시간을 얘나 얘로 표현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아이가 기호가 많이 겹쳐요. V0 있고 세타라는 함수가 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끄집어다 넣어버리면 좀 정리될 여지가 생겨요. 그럼 위에다 쓸게, 위에다. 자, 그럼 수평방향의 도달거리 R은 등속이라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운동시간일 건데, 자, 그러면은 V0 코사인 세타. 얘 갖다가 쓰게 된다. 곱하기 G분의 2는 그냥 앞에다 쓸게요. 곱하기 2 있어야 되니까 2 곱하기 V0 사인 세타 요렇게 되죠. 그죠? 그럼 2 곱하기 V0의 제곱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리에 필요한 수학이라는 챕터 그 바로 뒷페이지 보시면은 얘가 공식으로 하나 있어요. 2 곱하기 사인 코사인이 사인 2세타야. 그래서 그걸 한번 여기다 갖다가 쓰면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는 암기. 왜냐면 매번 이렇게 바꿔서 쓰기는 귀찮으니까. 근데 분명히 얘는 녹색이고 얘는 빨간색이에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저것만 외우고 있다가는 가끔씩 뒤통수 맞기도 합니다. 뭔지 모르고 막 갖다가 아무데나 써버릴 수도 있고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잘 기억하시는 게 별거 없죠. 그냥 기본, 가장 기본 X 등속, Y 등가속도 직선 그게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훨씬 더 많이 꽂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제보다 오늘 더 피곤해 하시는데? 오늘부터 상표라고 그랬나? 오늘은 특허까지만? 큰일 났네. 자, 예제를 좀 건드려 보셔야 되니까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예제. 자, 몇 페이지냐? 20페이지의 첫 번째 예제. 보시죠. 수평방향으로 20m, 아니고 2m/s로 수평방향으로 던졌고요. 그 다음에 20m 높이에서 쏩니다. 근데, 이제 비웃지 마시고 가끔씩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꽤. 저기 교수님, 던졌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얘가 어쨌든 여기서 이제 2m/s라고 했으니까 2m/s의 속력이 되기 전까지는 힘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그 가속도하고 알짜임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던졌다는
내지는 던져진 이런 표현은 제가 국어를 엄청 못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국어로는 과거형이라 던져져서 끝난 거예요. 던져져서 2m/s가 된 거야. 그 이전 건 생각할 이유가 없지.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니까. 그죠? 네, 근데 그런 것들도 가끔씩 이렇게 확 머리에 꽂혀가지고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와서 그냥 시원하게 저한테 욕 한 번 듣고 가시면 돼요. 그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아. 너무 막 끄집어 잡고 막 왜 이러지 막. 그럼 뭔가가 대단히 크게 내가 오해하고 있을 확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바로바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신다고 욕하거나 하지 않고 제가 보기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해요. 물론 이제 하루에 질문이 좀 과다하다. 하필만 10명이 질문을 했는데 1번 친구부터 10번 친구까지 다 똑같은 걸 물어봤어. 10번은 욕먹는 거죠. 나도 이 사람인지라 같은 게 10번이 반복이 되면 그때부터 슬쩍 맛이 가기 때문에 끙끙 앓지 말고 자꾸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 강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죠. 요거는 우리는 사교육이니까. 아니 이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보지 말고 나 여러분들이 낸 강사료? 수강료로 먹고 사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부탁인데 이강 실강 오셨으면 인강도 마찬가지인데 저한테는 용돈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먹고 살만은 해서 여러분 연령대 친구들한테 용돈 받고 살고 싶으면 내가 너무 쪽팔리니까 참석하시는 순간 동안에는 힘드셔도 꼭 비용을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피곤해들 하셔가지고. 쉽게 얘기할까요? 계속 졸면은 나한테 용돈 주는 거래요. 자, 그래서 2m/s로 얼마였더라? 너무 오래 떠들었다. 20m 높이에서 수평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 봤더니 수평 방향의 도달 거리는 암산되죠. 그러면 20m의 자유낙하죠, y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요걸로 시간 계산하는 게 좋죠. 그러면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그랬고 여기 20 대입될 거기 때문에 그럼 몇 초? 2초죠. 그죠? 2초로 x방향은 등속도. x방향 이동거리 물어봤으니까. 그죠? 그럼 2 곱하기 2초니까 4m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 21페이지의 예제. 쉽지만 개념 정리하실 때 이런 문항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지표면상의 한 지점에서 어떤 아이는 좀 높이 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졌고 어떤 아이는 좀 얕게 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어느 게 A냐? 요게 A고 요게 B의 궤적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뭘 물어봤던 간에 눈에 보이는 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우선 A던 B던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똑같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 A가 더 높이까지 올라갔죠. B보다. 그죠? 그래서 바로 해결해야죠. 바로. 운동 시간은 Y 성분이 결정을 할 거니까 따라서 운동 시간은 A가 B보다 오래 떠 있었죠. 더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A의 운동 시간이 B의 운동 시간보다 깁니다. 당연히. 그러면 아마 그 다음 이걸 질문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야, 그럼 A하고 B의 X방향 성분은 어떻게 될 건데? 를 질문을 했겠죠. 즉, X방향의 속력은 X방향은 둘 다 등속도. 근데 하필이면 X방향으로는 똑같은 거리를 이동을 해요. 근데 한 놈은 오래 운동했고 한 놈은 짧은 시간 동안 운동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짧은 시간 동안에 운동한 아이가 속력이 빨랐어야죠. 그래야 같은 거리만큼을 커버를 했겠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한 B가 X방향 속력은 더 컸어야죠.
그죠? 그래야 같은 거리만큼을 이동할 수가 있지. 자, 그게 이제 기억 니은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디귿번 마무리. Q에서 연직성분의 속력은 A가 이보다 크다. 그냥 Y 물어봤죠, Y. 기억 질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Y 값 누가 더 크니?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많이 올라간 게 A죠. 그죠? 그러니까 출발할 때, 내지는 도착할 때 Y 성분의 크기는 A가 더 큽니다. 그죠? 출발할 때 Y방향 속력, 도착할 때 Y방향 속력, 운동 방향만 반대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Y방향 속력을 물어봤다는, 출발할 때 Y방향 속력 물어봤다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큰 속력으로 쏴야지 더 높이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말이 너무 길죠? Y 성분이 시간을 결정해. 그죠? Y가 큰 게 현재 직관적으로 A야. 높이 올라갔어. Y 값은 다 A가 더 커. 끝. 자, 그럼 조금 쉬겠습니다.